안녕하십니까. 2022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9월달 운세 살펴보기 전에 원숭이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삼재에 속하네요. 이 입삼재 같은 경우에는 그 덜삼재라고도 합니다. 삼재가 시작되는 첫 해를 말하고, 이 입삼재에는 인신사에 속하는 호랑이띠, 원숭이띠, 뱀띠, 돼지띠 분들이 조금 더 힘들다 이런 말도 있고요. 또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좀 더 힘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삼재가 들면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의 질환이나 형제 자매 간의 불화와 갈등에도 주의해야 되고, 또 도난이나 분실 같은 뜻하지 않는 손재수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관제 구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말과 행동에 좀 주의해야 되고, 또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금전거래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또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그다지 유리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삼재에 대해서는 그 말들이 많습니다.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미신이다 각가지 말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그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삼재 기간 동안 고생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믿고 안 믿고는 그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조금 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그 9월달 오른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기본적으로 연살에 방합이 함께 합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, 아니면 학원 강사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, 또 그러한 기회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거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겠고,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들에는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? 상당히 좋은 한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7세, 67세 되시는 분들,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원숭이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원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원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, 또 욕망과 의욕이 부진해가지고 적극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들어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,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반목도 나올 수 있으니까 불화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12원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재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, 또 부부간의 인연도 약한 그런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목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19세, 79세 되시는 분들,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원숭이에 속하십니다. 천간에 합이 오고 12원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,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성간에는 서로 간에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원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
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. 31세, 91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매사 그 기복과 부침도 클 수 있겠고 또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이성 간의 관심도 큰 시기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든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또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조금 처신 관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 이상이 오기 쉬우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한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3세, 103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에서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만사가 풍요롭고 안정된 축제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고집이나 아집 또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함정을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욕심과 야망이 지나치다 보면은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쉽고 또 아랫사람들과의 불화와 갈등에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가 되는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55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매사 그 적극성이 좀 부족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시기에는 어떤 일 새로 벌리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가정생활에서 의식주의 곤란도 받기 쉽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부침과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2022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겁살이 육형이고요.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겁살이 육형입니다.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 또 압류나 구속, 세무조사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 압박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하루니까 스스로 마음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연살의 방합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라 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연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을 동작하게 되면은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그런 기회에서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크게 곽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
자, 8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20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위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장성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, 또 사업 확장에 계기도 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재물도 풍부하고,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22일도 같은 역마살의 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의사와 무관하게 타에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생활의 그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,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그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각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원진이고요. 23일도 같은 육해살의 원진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합니다.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그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될 수 있겠고, 때로는 그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못한 그런 손재수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잔병 치료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9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